어젯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잉글랜드 축구의 끔찍한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65,000명의 열정적인 팬들이 생존을 건 싸움을 보기 위해 모였지만 그 대신 눈앞에서 벌어진 재앙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자마자 경기장의 공기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열정적인 환호와 절망의 한숨이 뒤섞였습니다. 더 이상 흥분이 아닌 두려움이 지배했고 한때 빅식스였던 팀이 이제 하위권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은 보는 축구팬 모두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단순히 실망한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은 너무 커서 많은 팬들이 70분부터 경기장을 떠났고 넓은 관중석이 텅 비며 팀의 붕괴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즉시 이를 실제 악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기력 저하, 혼란스러운 전술, 연속된 결정적 기회 놓침, 그리고 손흥민과 해리 케인 같은 스타 선수들의 부재로 토트넘 전체가 취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는 심리적 전쟁이었으며 팬들의 숨가쁜 숨소리, 국내 팬들의 TV 화면 속 함성, 그리고 한국 SNS를 뒤덮은 탄식이 모두 들릴 정도였습니다. 팬들의 질문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강등될까? 토트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 팀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에 여전히 부합할까? 토트넘에게 이것은 이중의 비극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실수와 엉성한 전술로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골키퍼 실수, 센터백의 치명적인 공간어, 공격수의 절대적 기회 실축이 모든 것이 재앙의 교향곡을 이루었습니다. 62분, 모건 깁스 화이트가 2-0으로 골을 넣었을 때 관중석은 마치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붕괴를 보고 있다. 팬들은 단지 경기 패배에만 울지 않았습니다. 시즌 전체와 팀의 영광스러운 과거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빅식스에 속했던 토트넘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소규모 팀으로 평가되던 노팅엄과 홈경기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 충격은 팬들을 분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축구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최근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악의 강등 결정전이라고 부르며 팬들이 경기 종료 전에 떠나는 장면이 극도의 실망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팬들이 실망을 삼키기도 전에 토트넘의 결정적 기회들은 연이어 날아갔습니다. 리샤를리송이 크로스바를 마치고 솔랑케에게 패스했지만 믿기 어려운 실축을 했습니다. 전술적 오류, 팀워크 부족, 정신적 압박이 팀을 떨고 있는 집단으로 만들었고 생존을 건 경기 압박 앞에서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빅식스 시절의 화려한 모습과 비교하면 토트넘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 방송의 전문가들은 즉시 분석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 남은 7경기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하는 경기인데 그들은 그것조차 해내지 못했습니다. 낮은 경기력, 부족한 결단력, 혼란스러운 전술이 모든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팬 커뮤니티 윌리 화이트는 강하게 반응하며 팀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헤딩으로 선제골을 넣도록 내버려 둘 수 있죠? 선수들에게는 더 이상 싸우려는 의지도 승리를 향한 열망도 없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경기만 걱정한 것이 아니라 클럽의 미래까지 걱정했습니다.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면서 매표 수익, 상금, 방송권 수익 모두 붕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토트넘은 세계적으로도 거의 전례 없는 65,000석 규모의 현대식 구장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은 넓은 구장만큼 팬들의 정신력, 단결력, 충성심의 부재가 드러납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즌뿐만 아니라 클럽의 명성과 재정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편 클럽의 역사적 실수는 팬들을 더욱 화나게 합니다.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손흥민을 판매한 결정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토트넘이 2부 리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 결과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한때 지배적이었던 팀이 생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취약해진 모습은 전 세계 축구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토트넘을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극적인 경고였습니다. 놓친 기회, 실점, 팬들의 실망스러운 시선 하나하나가 혼란스러운 그림을 만들어내며 팀의 역사, 명성, 그리고 열망이 극한까지 시험받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토트넘 팬들의 마음속에는 시즌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축구팬이거나 토트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이 이미지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때 위대했던 팀이 이제 희망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65,000석 구장은 텅 비었고 내 슛과 모든 플레이가 생존을 건 압박을 안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생중계로 방송되는 악몽이며 모든 신념, 모든 기대, 모든 전략이 극한으로 시험받는 현장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노팅엄과의 경기를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닌 생사의 싸움으로 맞이했습니다. 팀의 운명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6위에 위치하고 있고 최하위 노팅엄보다 단 한 계단 높은 토트넘은 남은 7경기가 시즌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8위 웨스트햄과의 1점 차는 팬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모든 플레이가 생존의 압박을 안고 있는 거의 강등 결승전이었습니다. 시즌 중반 토트넘은 팀을 벼랑에서 구하기 위해 이고르 투도르를 임명했지만 압박감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1차전에서 2-5로 패한 후 레알 마드리드와의 2차전에서 3-2 승리는 팬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지만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홈 경기장에서 관중들은 매 순간 공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지켜보았고 매 태클과 슛마다 심장은 뛰었지만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를 지배하고 주도했지만 기회는 믿기 어렵게 연이어 흘러갔습니다. 15분 리샤를리송이 점프하며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볼은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한때 빅식스였던 팀이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단 10분 후 25분에는 리샤를리송이 결정적 장면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는 솔랑케에게 패스를 연결했지만 공격수는 놀라운 실축을 했습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 같은 스타 선수들이 없는 토트넘은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공격 라인에 지휘할 선수가 부족해 골을 넣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결정력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종료 직전 노팅엄에게 골을 허용하며 벌을 받았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원정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넣었고 관중석은 마치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의 릴리 화이트 팬 커뮤니티와 현지 팬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수들에게 싸우려는 의지가 왜 없죠?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이러한 비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토트넘은 싸울 정신을 잃었고 핵심 스타들의 부재는 상대 골문으로 향하는 길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면서 토트넘은 경기 주도권은 잡았지만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팀은 생존 압박을 극복하지 못했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위험 구역으로 떨어질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관중들은 이번 시즌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푸도르나 다른 기적에 대한 기대는 이제 희미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후반전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2분 노팅엄이 왼쪽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속도를 올렸고 완벽한 패스가 모건 깁스 화이트에게 연결되며 단 몇 초 만에 볼이 토트넘 골문에 꽂혔습니다. 2-0 원정팀 선제골입니다. 관중석은 폭발하는 듯했지만 그 폭발은 공포와 혼란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70분이 되기도 전에 경기장을 떠나면서 65,000석 규모의 홈구장은 섬뜩하게 텅 비었습니다. 토트넘은 계속 공격을 시도하며 기회를 찾았지만 모든 플레이는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차기력 없는 패스 연결과 정확하지 않은 슛, 그리고 손흥민과 해리 케인 같은 스타 선수들의 부재가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부 팬들은 남은 7경기에 희망을 걸었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강등의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주저없이 분석했습니다. 축구는 골을 넣어야 합니다. 토트넘이 노팅엄을 이기지 못하면 남은 7경기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팀의 경기력과 정신력은 무너지고 있으며 압박은 매 순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팬들은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마티스 텔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흥민의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곧 주롱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 과시와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바이어 같은 선수 영입이 상황을 구할 수 있을까요?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은 정신적 붕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중석 문제뿐 아니라 클럽의 재투자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손실도 또 다른 비극입니다. 65,000석 구장은 지난 시즌 경기당 약 300억 원 수익을 올렸고 이번 시즌은 티켓 가격 인상으로 520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강등된다면 상금, 리그 보너스, 유럽 대항전 수익 등 수백억 원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교훈이 강조됩니다. 전술 변경이나 선수 영입만으로는 부족하며 내부 리더십이 팀의 정신력을 지키고 투지 의지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실수. 손흥민 판매. 팬들은 팀이 강등될 때 이 결정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경기는 0-3으로 끝나며 완전한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팬들은 일어나 손흥민 해리 케인 영상에 박수를 보내며 슬픔 속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강등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며 토트넘이 이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내 경기, 내 슛, 내 전술 실패는 모두 빅6였던 팀이 이제 위험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정신력, 운영, 역사에 대한 생생한 교훈입니다.